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위험을 확 줄이는 7가지 질문. 여러분,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위험이 다가온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즉, 투자 수익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요 사실 또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따라서 수익이 증가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 증가가 된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 또 훌륭한 투자라는 것은 위험을 줄이면서도 투자 수익이 증대되는 거. 요게 바로 좋은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부동산의 3대 위험이라고 있습니다. 첫째는 원금 손실의 위험, 즉 뭐 잘못 투자를 했다, 또 기획부동산 쪽에 투자를 했다, 또 내가 뭐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원금이 손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고 경제 가치 하락의 위험도 있죠. 내가 매수를 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내가 매수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경제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이 수익성과에 대한 그런 위험도 있는 거고 환급 불능의 위험도 있죠. 즉,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내가 팔고 싶은데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럴 경우는 이 팔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부동산의 위험이라고 보면 이처럼 안정성과 수익성, 황금성이 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좋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안전해야 되고 수익성도 있어야 되고 황금성도 높아야 된다는 사실, 요 세 가지 원칙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동산의 무서운 이유는요, 이 부동산 위험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특징 때문인데요.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그 첫 번째, 이 부동산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다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전문가가 됐든 비전문가가 됐든 일반인이 됐든 그 어떤 누가 됐든지 간에 모든 투자는 위험성에 다 빠질 수 있다라는 이런 대전제는 평균적으로 맞다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이 잘못 투자를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전 재산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주식 투자나 다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겠지만은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큰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동안 모으신 금액, 그러한 금액들이 전부 다 들어갈 수도 있는, 또 여러분이 모으신 금액의 대략적으로 50% 이상이 되는 그런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의 위험 특징으로 보면 전 재산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본다면 여러분이 위험에 당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즉 쉽게 말해서 법에 호소해도 방법이 없다는 얘기고, 문제가 터진 이후에 저 같은 사람한테 찾아와서 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해도 이거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자문을 받는다 아니면 상담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투자를 하기 이전에 상담을 받는 거지, 다 저지르고 난 다음에 다 살 거 다 산 다음에 아이고 이게 잘못 투자를 했네, 그래서 상담을 받는다, 아이고 이거 실수를 했네, 그래서 뭐 자문을 받는다, 뭐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가가지고 뭐 상담을 한다, 그런 거는 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위험의 특징으로 본다면 원상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제가 이 전혀라는 단어에 빨간색까지 이렇게 색칠을 해드렸는데요. 원상 회복, 즉 과거로 다시 돌아갈 확률, 그럴 확률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씌울 사람, 또 여러분한테 사기를 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기치고 분양하고 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다시 되돌리시는 방법, 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동산 투자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부동산 투자에 앞서서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 7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철저하게 대비를 하라는 얘기죠. 첫 번째 질문은요, 이게 상식에 맞는 투자인가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투자 성향과 또 돈과 또 투자의 목적과 또 투자 기간, 요런 거를 염두에 두고 요 부동산을 사는 게 내가 상식에 맞는 투자인가, 즉 지금 부동산 살 때인가 아니면 지금은 부동산을 팔 때인가,
이런 거를 좀 상식에 맞게끔 움직이시란 얘기죠. 그리고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1억인데 10억짜리를 투자를 했다. 어떻게 보면 가한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가한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많이 받는다든가 아니면 전세 세입자가 전세 금액이 많이 집어넣은 그런 아파트 그런 것만 타겟만 또 한다면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에는 수익이 많이 창출될 수도 있겠지만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큰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이 투자가 상식에 맞는 투자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꼭 맞게 한번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요. 합법적인 투자인가 아닌가 요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즉 불법으로 거래를 되는 즉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그런 거를 전매를 했냐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사고팔고를 하면 안 돼. 그런데 불법으로 해서 사고 팔았는지 또 뭐 다운 계약서를 썼는지 업 계약서를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작은 세금을 뭐 절세했다는 미명하에 탈세를 했다라고 한다면 요게 나중에는 걸리게 되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벌었던 거 다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거고 불법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마지막에 좋지가 않다. 요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다면 요거 투자를 할 때 과연 누가 이득을 보는가? 물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나요? 사실 그렇죠. 요거 투자를 하면 나 손해볼 거야 라고 투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요거 투자를 하면 이득을 볼 거야 라는 생각하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요거 투자를 하면 이득을 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소개를 하는 사람들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획부동산이 됐든 뭐 안 팔리는 상가가 됐든 뭐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이런 거 팔기 위해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 얼마나 주변 사람들 노력을 하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이런 거 샀다라고 하면 결국 누가 이득이냐라고 하면 소개하는 사람이 이득을 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안 팔리는 분양권, 안 팔리는 상가, 안 팔리는 땅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떠넘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들 이런 사람들만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매도인만 이득 보는 거 왜냐하면 매도인 이득은 뭡니까? 뭐 안 팔리는 거를 내가 뭐 드디어 팔았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매도인이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매수인이 이득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건데 여러분은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득이 없고 소개한 사람, 중개인, 매도인만 이득이다. 이것처럼 낭패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또한 부동산 위험이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누가 이득을 많이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번째로 보면 이거 당사자가 맞는지 이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인의 신분증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매도인의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요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 한번 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 보면 내가 사고자 하는 요 매매 금액이 과연 합당한 금액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혹시 비싸게 샀다. 이거 남들은 3억에 사는데 나는 3억 2천만 원 샀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남는 게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요 가격이 합당한 가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적당한 시세에 저렴하게 사면 요것이 최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본다면 이게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흔히 부동산을 팔아먹는 사람들은 확정 수익이다. 임대가 보장된다. 또 수익이 보장한다. 여기 개발 이슈가 엄청나. 요거 사면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막 홍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1억 투자하면 아파트가 3채. 이런 거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는 아파트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나 홀로 아파트야. 세대수가 뭐 한 30세대밖에 안 돼. 그래서 수익이 난다라고 또 수익이 보장한다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수익이 안 나. 그러면 위험에 빠지는 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요걸 또 팔고 싶어. 그런데 팔리지도 않아. 그런 순간에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됐고, 과연 내가 요 부동산을 샀을 때 수익이 창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요 부분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비상자금이 있는가? 요런 부분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뭐 주택은 뭐 100채, 200채, 300채 가지고 있다가 이 부도 나간 사람들, 파산 신고하는 사람들, 망한 사람들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매매 금액도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전세금이 없다. 이럴 경우에 이제 부도가 나는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중이야. 또 전세 가격이 상승이야. 그러면 전세 금액이 뭐 2억에서 2억 4천만 원 올랐어. 그럼 나는 4천만 원을 세입자한테서 받았어. 야, 이거 아파트 한 채를 샀더만은 2년 지나니까 전세 2억에서 2억 4천 됐네? 4천만 원을 받았네? 야, 기쁘다. 나한테 4천만 원이라는 꽁돈이 생겼다. 일단 쓰고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럼 만약 2억 4천 돼가지고 전세가 하락해가지고 2억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니 4천만 원 다시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4천만 원 받아가지고 요건 투자 수익이 아니에요. 남의 돈이에요. 세입자 돈이지 않습니까? 요 돈은 그냥 은행에 갖다 놓으셔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막 상승 중이야 계속. 그럴 경우에는 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 그건 뭐냐라고 하면 부동산 시세가 오르고 전세금이 오른다라고 할 때 요렇게 받은 돈을 전부를 투자에 사용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뭐 한다?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투자한 금액, 여러분의 투자한 금액의 20% 정도는 항상 비상자금으로 확보를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전세가 2억이다라고 한다면 전세 2억 원의 20%, 4천만 원은 항상 비상자금으로 혹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혹시 전세 금액이 떨어질 때 전세가 떨어진다고 해도 약 20%선 요 안쪽에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비상자금을 확보를 해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뭐 한다?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 부동산 시세가 재미가 없을 경우 이러한 고비를 잘 넘기면 또다시 부동산 가격 올라가요. 또다시 전세 자금 올라갑니다. 요때까지 잘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라고 하면 첫째 안전, 둘째 수익, 세 번째 황금성. 이렇게 세 가지가 골고루 다 이루어지는 그런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